안녕하세요. 윤보영 시인입니다. 그 소리 들리죠? 지금부터 윤보영 시인과 함께하는 감성시 쓰기 특강의 네.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하면 일상에서 윤보영 시인처럼 감성시 시상을 쉽게 잡을 수 있을까?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여기, 우리 1차 강의 때 많은 분들이 반응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성시 쓰기에 도움이 되었다. 또 흉내를 내거나 모방을 해도 시가 되더라. 또 아하, 감성시는 이렇게 적는구나. 강의를 들을 때는 쉽지만, 하지만 강의를 들을 때는 쉽지만 막상 시를 적어내니까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즉 우리가 설명을 듣고 메모하기, 그리고 또 욕심을 지워야 되는 것, 그리고 또 일기처럼 이 사실대로 쓰는 이런 부분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저와 같이 시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라고 한 5분 정도 얘기를 해서 그것을 녹음을 했습니다. 녹음을 하고 난 뒤에 떻게 했냐면은 그 자체를 가지고 제가 자 그러면은 저처럼 제가 이제 이 녹음한 것을 텍스트 파일로 이렇게 풀어서 이 구분을 시켜서 무려 5분 만에 서로 얘기한 내용으로 5편의 시를 적어 드렸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이미 얘기할 때 다 시를 쓰는데 시를 쓰겠다는 욕심을 부리니까 시가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포기와 도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도 시를 쓸 수 있다고 이렇게 도전을 하면은 그 자체는 10이 되어서 100이 되어서 시집을 낼 수 있지만 포기를 하면은 아무리 시를 쓰고 싶어도 시를 쓸 수 없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나는 시를 쓰고 싶다는 마음만 가지게 될 겁니다. 이 같은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관찰하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작가 자신의 환경에 따라서 이 주어진 여건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냉장고를 가지고 그런 어떤 부분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냉장고에 대한 부분을 오늘 좀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누구나 다 작가 자신만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을 우리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단점도 있지만 또 그 작가만의 습관을 가지고 잘만 하면은 좋은 시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는 늘 행복한 모습 그리고 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그대로 실었으니까 행복한 시들이 되었습니다. 즉 작가 자신의 현재 마음을 맑은 마음 그리고 즐거움, 웃음, 기쁨, 희망, 사랑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었을 때 이 시를 읽는 독자들도 나처럼 이 맑음, 즐거움, 웃음, 기쁨, 희망, 사랑 이런 부분을 글로 적어내게 되고 또 그 글을 읽은 독자들도 똑같은 사항으로 이렇게 이런 부분을 느끼게 됩니다. 즉 독자 자신의 상황에 따라 느낀 결론을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결론으로 편집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1차 우리 특강 할 때 잠깐 요약을 해보면 그때는 사물을요. 귤이라든지 볼펜, 난로, 엿, 냉장고, 사탕, 뭐 컵, 목련나무와 새집, 겨울나무, 아치집, 계단, 납작, 한성역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 쓰는 법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쓰는 걸 보고 시는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 냉장고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잠깐 감성 시 쓰기를 위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첫째, 범위를 좁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수업 시간에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산이 있습니다. 산을 쓰는 것이 아니라 숲을 써야 됩니다. 숲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써야 됩니다. 나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지를 써야 됩니다. 가지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가지 끝에 있는 나뭇잎을 쓰는데 이 벌레면 그 나뭇잎으로 들어온 햇볕 이거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시를 쓰라고 그러면은 다 산을 쓰거나 숲을 쓰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봐야 됩니다. 순간을 보고 느낀 그 감동을 아름다운 글로 이렇게 표현해내야 되는데, 순간이 아니라 이 순간이 1년이 되고요. 또 사계절 다 담고 이렇게 그런 이 범위를 너무 넓게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자체는 맛이 옅어지고 없어질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꿀팁 중 하나가 우리가 사실대로 적어야 됩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안 그러면 이 주머니에 손난로를 하나 넣었는데, 이 손난로를 넣고 꺼내 가지고 봤을 때 주머니에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손난로를 넣고 꺼냈을 때 손난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가 호랑이를 보여주고 나 호랑이 들었습니다. 손난로를 들고도 호랑이라고 그럽니다. 또 손난로를 들고 사자나 코끼리라고 얘기했을 때 이 손난로를 보고 있는 사람은 그게 왜 호랑이냐, 그게 왜 사자냐, 코끼리냐 하고 물음표를 던지면서 이 자체에 너무 과장되었다 해서 시를 안 읽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가 시를 쓰라고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과장부터 하려고 합니다. 짧은 감성시에서는 우리가, 특히 또 이 감성시에서는 사실대로 적는 부분은 몇 번 수도 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할 겁니다. 지금 뒷부분에 나오는 사물을 보고 시를 쓰는 과정을 설명할 때도 사실대로 쓰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릴 겁니다. 뿐만 아니라 결론은 늘 나로 가야 됩니다. 아니면 나보다는 너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왜 너로 가는 게 좋나 하면은, 독자가 주인공이 될 때, 그럴 때 이 너로 가야지 읽는 사람이 자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물론 나도 좋고 너도 좋지만 나는 어떻게 됩니까? 위로나 공감이나 이 정도 하고 이게 주인공이 되지는 못하지만, 너로 갔을 때 읽는 독자가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공감력이 정대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이 사례를 들어갈 때 너로 가는 시를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이 1만여 편의 시를 발표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마다 다 공감을 해주는 이유는, 대부분을 나보다는 결론을 너로 갔기 때문에, 독자가 주인공으로 갔기 때문에 공감력이 더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자, 범위를 좁혀라. 그럼 물음표입니다. 어떻게 뭘 좁힌다는 뜻인가? 아까도 얘기했죠. 산이 아니라 숲, 숲이 아니라 나무, 나무가 아니라 가지, 가지가 아니라 잎, 이런 식으로 좁게 써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상을 차렸어요. 이게 이제 그 아침상을 실제적인 상입니다. 이게 이제 아침을 간단하게 먹자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많이 차려진 거죠. 여기 보면은요, 잘 차려진 음식에 이거는 호박죽도 있고요, 감도 있고, 또 고구마도 있고, 계란도 있고, 빵도 있고, 야채도 있고요, 그죠? 뭐 이 김치도 있고, 이렇게 잼도 있고, 다양하게 다 들어있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아침상을 하면은 아침상에 뭐 계란도 있고 또 고구마도 있고 감도 있고 호박죽도 있고 뭐 이렇게 누룽지도 있고 이렇게 다 쓰는 것이 이렇게 아니라, 요 중에 하나 감, 안 그러면 이렇게 누룽지, 호박죽, 뭐 잼,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네, 또 이렇게 추석은 레몬 피하기에 앞서 호들을 지키느라 밤을 지셨습니다. 이렇게 쓰는데, 잠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어느 분인가 지금 방송을 이렇게 켜놓으셔가지고 이게 들리는데 그걸 좀 꺼주시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 상에서 전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쓰면, 저는 그러면 만약에 요 안에 호박죽에 저는 손이 가는데, 내가 아무리 큰 이 서푼이 있다 해도, 이 접음이 있다 해도 전체를 다 집지는 못하거든요. 호박죽을 딱 하면 호박죽 하나만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호박죽에 이제 손이 가는 거예요. 잘 찾는 상에서 무엇을 먼저 먹을까 망설이다가 호박죽에 손이 갔는데, 내 안에 망설일 필요가 없다. 왜? 오직 내 안에는 그대 생각밖에 없으니까. 요걸 가지고 마지막 그대로 가는 이 마지막 이렇게 가는 부분만 결론을 너로 이렇게 이끌어 되면 되는데, 전체를 가지고 다 한 번에 이 우리 적음으로 다 집을 수도 없는 이 많은 걸 한 무게 시에다 다 담으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제가 우리 그 글을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의 많은 글을 봤지만, 메모를 주신 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상에 차려진 모든 음식을 다 막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특별한 목적시가 아닌 상태에서
감성시에다 다 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읽는 독자가 그만큼 글맛이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뒤로 이제 이렇게 이제 제쳐버린다. 안 읽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아까 이제 냉장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더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 냉장고는 앞의 시간에도 이제 수업을 했지만, 정말 이 냉장고라는 시제를 제시했을 때 무려 한 60여 분이 다 각각 다른 냉장고였던 거예요. 이 냉장고를 보면은 냉장고의 목적이 신선한 음식과 따뜻한 생각을 이제 이게 신선한 이게 만약에 이제 요렇게 하나가 옆에 다시 요거는 냉장고고 요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다 냉장고에는 음식을 넣어서 신선하게 만드는 거고 이 내 마음에는 그대 생각을 넣어서 내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고 이 개념은 반대예요. 신선해야 되고 요거는 따뜻해야 되는데 이 자체가 서로가 있잖아요. 넣는다는 부분은 똑같은 거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냉장고로도 갈 수 있고 또 반대 개념이나 뭐 이 비슷한 부분입니다. 싱싱한 꽃과 가슴의 냉장고. 이게 이제 그 꽃도 이제 요 자체가 이 가슴의 냉장고라는 부분은 싱싱한 꽃, 활짝 그대 웃는 모습부터 이게 살아있는 꽃이면은 그대 생각을 이렇게 넣었을 때 이게는 또 같이 이렇게 싱싱하다 살아있다 이런 부분은 또 비슷한 의미에서도 들어갈 수 있고 또 냉장고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게 냉장실이고 냉동실이고 여기 냉장실이면 어떻든 간에 열어봤을 때 이게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음식들이 그죠. 여기도 이제 가득 뭐죠 채소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득 들어 있는데 이 채운다는 부분을 봤을 때 냉장고는 음식을 가득 채우지만 여기는 내 마음에는 당신 생각을 가득 채운다. 요런 부분 가지고도 채운다는 개념을 가지고도 실을 쓸 수 있다. 냉장고를. 뿐만 아니라 수리 서비스와 사랑 서비스. 이거는 고장 나면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수리공을 불러서 이제 AS를 맡겨야 되는데 마음이 그 고장 나면은 누가 고쳐야 됩니까? 당신이 와서 고쳐야 됩니다. 이런 부분 가지고도 실을 쓸 수 있다. 또 음식은 요 안에 들어가 있어도 유효기간이 있지만 그대의 사랑은 내 안에서 유효기간이 없다. 이런 부분 가지고도 실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공간이 이제 그 공간이 이게 부족하고 내 물건을 좀 넣다 보니까 금세 차버리죠. 그런데 내 안에는 밤새도록 넣고 한 달 넣고 1년을 넣어도 이 공간은 더 넣을 여유가 있다로 이렇게 공간이 넉넉하고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도 실을 쓸 수 있다. 즉 우리가 냉장고가 우리 집에 이제 거실에 있거나 뭐 예를 들어 방에 있거나 뭐 어디 가게에 있거나 이런 다양한 위치에 따라서도 쓸 수 있고 또 냉장고가 크기 용량에 따라가 대형도 있고 또 문이 좌우 양옆에 4개가 문이 있는 거, 2개가 문이 있는 거, 하나가 문이 있는 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쓸 수 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용도를 가지고도 마음을 비유시켜서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이런 다양하게 우리가 실어 쓸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꼭 이제 우리 염두에 둘 것은 사실대로 좀 써야 된다. 사실을 벗어났을 때 아까 주머니에 이 손난로를 넣었는데 사자 그림을 꺼내두고 이건 내 주머니에 사자가 들었어 라고 하면은 아닙니다. 지금 손에 들은 것은 이 손난로입니다. 독자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거기다가 내가 막 이건 사자입니다 하고 손난로가 아닙니다. 손난로를 보여주면서 아무리 사자라 하더라도 독자들의 이 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걸 안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를 이제 쓰는 걸 보면은 그렇게 막 사자라고 강조하는 이런 시를 우리가 쓰고 있다는 거죠. 자, 지금 그러면은 앞으로 한 10개 정도, 10가지 정도 사물을 보면서 시를 쓰는 부분을 직접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예, 그네입니다. 그네. 윤보영 시인의 시가 있는 시도 있고 윤보영 시인의 집필실이 있는 이 경기도 광주의 이야기터 휴 야외 뜰에 이런 그네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이 그네는요 옛날에는 이 그네를 이렇게 여기다 이제 가지에다 매가지고 여기다가 발판을 만들어서 여기에 이제 올라서서 타거나 앉아서 이렇게 타는
요런 근해가 있었지만 요즘은 이게 옛날 근해예요. 그렇지만 요즘은 이렇게도 근해를 내놓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가 타는 거죠. 요즘 근해가 이렇게 생겼어요. 다만 이 태운다는 의미, 여기 그러면 무엇을 태울까요? 물론 내가 혼자 탈 수 있고 둘이 이렇게 앉아서 탈 수도 있고 네 명이 탈 수도 있는데, 탄다는 의미로 봤을 때 그러면 사람만 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안 타면 무엇이 탈까요? 그렇죠. 바람이 탈 수도 있어요. 바람이 흔들흔들한데 탈 수도 있고, 또 하늘에 있는 구름이 내려도 잠깐 앉았다 탈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새도 이 날아와 여기 앉을 수 있고요. 또 낙엽도 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판단은 꼭 우리가 사람만 탄다는 생각을 지우고 다른 것도 탈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도 탈 수 있다는 이런 바람, 구름, 새, 낙엽이 탈 수 있는데,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 생각을 태운다,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머, 아, 저기에 혼자 왔다 갔다 하는데 아무도 안 타고 있는데 저기다가 그 여기 오면 같이 한번 그네를 타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으로 요걸 가지고 결론으로 가는 거죠. 한 순간이에요. 볼까요, 한번? 이게 뭐가 타고 있나요? 그네에. 아름다운 단풍잎 낙엽이 타고 있잖아요. 앞에 있는 이 그네가 요렇게 나를 태운 것이 아니라 낙엽을 태웠어요. 이 단풍 낙엽이 뭐냐? 내가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생각을 여기다 이렇게 소복이 태운 거죠. 그래서 바람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물론 이 그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타교하는 거죠. 그럼 태운다는 의미를 앞에 여기 있죠. 요거 좋아하는 사람 생각을 태운다는 걸 가지고 시를 써보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세요. 이 그네입니다. 이게 그네, 지금 그네를 타고 있으니까 타고 있는 거죠. 다행히 앞으로 가도 행복, 뒤로 가도 행복, 기분이 행복입니다. 이렇게 그네를 타면 좋죠. 그도 그럴 수밖에요. 그네는 혼자 타지만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태우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써온 거죠. 물론 저는 이런 식으로 써봤지만 여기다가 그네가 혼자 왔다 갔다, 그래 생각을 태우고 왔다 갔다, 내가 행복하고 그네도 행복하고 나처럼 행복하고 둘 닮은 꼴,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 이 그네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생각을 넣어서 시를 쓸 수 있더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다음은 이제 제가 쓰는 이게 제 안경이에요. 제 안경을 이렇게 썼는데, 제가 왜 안경 쓸까요? 그렇죠. 잘 보려고요. 눈이 좀 나빠졌기 때문에 자세히 보려고. 또 돋보기 기능도, 이게 이제 다 초점이다 보니까 돋보기 기능도 있어요. 또 예뻐 보이려고.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예뻐 보이려고 쓰는 거죠. 이 쓴다. 그 안경은 쓴다라고 할까요? 사용한다라고 할까요? 이게 물을 때 제가 쓰다 두 가지를 가지고, 아, 이게 쓰달까? 여기 둘 중에 뭔가가 하나 의심스러워요. 그럴 때는 아예 그냥 사용한다로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다른 단어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쁘다가 예쁘단지, 이게 쁘단지 잘 모를 때는 아름답다, 곱다, 귀엽다, 깜찍하다, 상큼하다, 지적이다, 멋있다, 우아하다, 이런 걸 가지고 대신에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꼭 이걸 이게 맞을까 잘 이렇게 구분이 안 될 경우는 다른 경용하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꾸밈을 써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요거는 요 앞에 있는 쓰다가 맞습니다. 그죠? 어와 어자가 이렇게 잘 우리가 구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쓰다는 글을 쓰다, 글자를 쓰다, 누명을 쓰다, 안경을 쓰다, 이렇게 쓰는 거고, 이 썼자는 요거는 안경 썼다 할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안경을 가지고 시를 써볼 건데요. 한 가지 안경에 대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청주 지역에서 재능기부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1년 정도 강의를 해서 여러 분들이 거기서 시집을 냈지만 그때 제자 한 분이 커피를 마시러 오셔서 찾아오셔서 저에게 이 안경을 좀 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안경을 좀 벗어주세요. 시인님 안경을 좀 벗어보세요. 라고 해서 제가 왜 그러십니까? 제가 안경 뭐가 묻었습니까? 하고 이 안경 벗어드렸더니 딱 보더니 이 안경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왜 안경을 가져가 왜 달라고 합니까? 물었더니 이 안경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안경이기 때문에 사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보는지 나도 이 안경 가지고 좀 보고 싶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안 됩니다. 이 안경 비쌉니다. 라고 했더니 시인님 그 정도는 제가 각오합니다. 이거 비싸도 제가 새롭게 하나 맞춰 드릴 수 있으니까 뜯은 안경 저한테 주십시오. 라고 해서 결국은 어떻게 했겠어요? 안 들었습니다. 왜? 당장 그때 불고는 집에 갈 때 이 안경을 불고 어떻게 합니까? 그죠?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안경을 갖고 싶은 것도 뭔가 봤을까 본다는 의미고 또 나도 안 줬다는 의미는 이 지금 이 자체가 안경 없으면 안 되니까 본다는 의미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신을 쓸 수 있는데 그러면은 본다. 본다가 자세히 보는 부분이요. 과연 그렇게 이 자세히 보는 부분을 꼭 눈을 뜨고 봐야지 잘 보일까? 아닙니다. 눈을 감고 봐도 잘 보이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생각이 잘 안 나고 이럴 때 가만히 좀 눈 좀 감고 한번 생각해봐. 이런 얘기하고 또 우리가 이 뭐 명상 같은 거 할 때 눈을 감잖아요. 그죠? 눈 감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워지나요? 아니죠. 뭔가 이렇게 보이죠. 그와 같이 눈을 감으면 감아도 보인다는 개념. 우리나라 이렇게 눈을 뜨고 양쪽으로 보고 눈을 나눠줘가지고 감아도 서로 본다는 이렇게 생각으로 보는 이 분열돼서 부분 가지고 그러면은 드러내서 시를 한번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안경. 사람들은 가까이 더 자세히 보고 싶어 안경을 쓰고 그대 그리운 나는 가까이 더 자세히 보고 싶어 눈을 감는다. 대구를 이렇게 쓸 떠나서 수 있는 거예요. 강북 출신 전 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 잠깐요. 어느 분이 지금 또 TV를 틀어놓으셔가지고요. 지역 다른 공약도 분들 수업이 지금 했습니다. 방해받고 있기 때문에 그 빨리 그 음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윤보영 시인 외에 다른 분들은 다 음을 제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안경이라는 시를 사람들은 가까이 더 자세히 보고 싶어 안경을 쓰고 그대 그리운 나는 가까이 더 자세히 보고 싶어 눈을 감는다. 나는 눈을 감고 있는 안경을 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비교 기법을 제가 있었는데요. 이 시를 가지고 써서 발표를 했더니 안경점에서 개업할 때 저에게 안경점에 와서 사인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시 한 편 가지고 안경점에서 저에게 사인회를 해달라는 거죠. 커피 시를 가지고 제가 커피 개업하는 데 가서 사인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안경점에서는 참 이 사인회를 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하진 않았지만 이처럼 글 한 편이 눈을 감는다, 뜬다, 이 본다는 개념 가지고 그렇게 이 좋아하는 시 한 편이 탄생을 한 거죠. 물론 이렇게 안경 쓰고 벗고 뭐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대 생각하는 오늘은 안경도 무겁다. 이 말 한마디도 안경이 시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즉 우리가 안경을 뭐 이렇게 막 거창하게 하는 것이 보다가 그냥 있는 사실대로 쓰고 요거는 비교 기법으로 생각을 이렇게 비교시키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시를 한편 탄생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경에 대한 시를 캘리그라피 작가들이 이렇게 캘리그라피도 써가지고 인스타 같은 데 올려서 홍보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그 안경이 아까 요것도 이제 그대 생각하는 오늘은 안경은 무겁다. 요거 하나도 시가 되는데 또 하나 안경에 대해서 벗어둔 안경이 나를 보고 있다. 이제 이렇게 요렇게 벗어뒀으니까 요 안경이 나를 보는 거죠. 그죠? 이걸 가지고 시를 썼을 때 이렇게도 써봤습니다. 벗어둔 안경이 나를 보고 있다. 안경 가득 벗어 생각지 않고 나처럼 보고 있다. 알지, 보고 싶은 마음 알고 있다면 얘기까지 하고 있다. 요런 어떤 시도 한편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안경 가지고 시를 어떻게 씁니까?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안경 가지고도 시를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을 감는다. 눈을 뜬다.
요런 거 가지고 한번 그 개념 가지고만 봐도 눈을 감으면 그대 모습 볼 수 있어 좋고, 눈을 뜨면 그대 생각할 수 있어 좋고, 요렇게 비교도 한 거예요. 늘 그리운 거되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더 붙여도 되고, 요런 걸 가지고 눈을 감는다, 눈을 뜬다 가지고도 안경에서 연유된, 유추된, 발전된 시를 이런 시도 쓸 수 있는 거죠. 이 촛불도 시도 쓸 수 있고, 꽃도 시가 되고, 다 시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게 무엇일까요? 예, 아마 여러분들 다 따라 답을 했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항아리입니다. 이 어디 항아리냐면은 윤보영 시인의 집필실에 있는 이야기 투표 마당에 있는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에다가 물론 이 부분 다 실을 써서 300개 정도 전시를 해놨는데, 이 항아리의 용도는 무엇일까요? 뭘 담는 게 용도죠, 그죠? 그러면은 이 항아리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게 이제 엎어놨지만 바로 세웠을 때 항아리에는 된장을 넣으면 된장 항아리가 되고요. 고추장을 넣으면은 고추장 항아리가 되고, 그제 생각을, 마음을 넣으면은 뭐죠? 그리움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항아리가 마음이라면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지금 한 분이 또 이게 음을 트는데, 이 박종호님 이 음을 좀 제거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한테 다 들려서 그렇습니다. 예. 그 항아리가 마음이라면은 들여다볼 수 있을까요? 예,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무엇이 있을까요? 예. 내가 좋아하는 당신이 내 마음에 있어야 되죠. 이 무엇이 들어있으면 좋을까요? 내가 당신 좋아하는데 내 마음을 들여다봤을 때 누가 있을까요? 너, 그대, 당신이 들어있어야 돼요. 근데 당신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제 속상하죠. 내가 너 좋아하는데 내 마음을 들어봤더니 내 마음에는 네가 없는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하지만 그 자체도 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 항아리 하나 가지고. 들여다볼까요? 한번, 어, 항아리를 이제 한번 오래 봤어요. 이렇게. 딱 오래 보니까 이 항아리 속에 뭐가 있냐면은, 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꿈. 김종일 그대 생각만 했으니 오늘 밤에 그대가 내 꿈을 꾸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이렇게 꿈꾸는 이 바람이 들어가는 이 항아리 속에 이게 항아리가 뭐예요 사실은 그리움이에요. 내 그리움 속에는 당신 만나는 생각 이 생각이 들어있는 거예요. 당신 생각이 있는 거지 이게 당신 생각이 없이 이게 뭐 새가 있거나 뭐 다른 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리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만약에 이제 우리가 요렇게 마음을 담고 항아리 담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도 담고, 요렇게도 담고, 그리움도 담고요. 이게 다 담는 거예요. 이렇게. 담았을 때 이 내 그리움 속에는 내가 이분이 담고 싶어 하는 이 마음 그리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그러면 있나 한번 보십시오. 내 마음 속에는 네가 있어야 하는데, 네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시에서는 그렇게 없게도 쓸 수 있다. 항아리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글쎄 내 안에. 빼꼼 내 안을 들여다봤어. 이 내 안을 들여다봤어. 그런데 글쎄 너는 없고 나만 있는 거야. 내가. 이 가슴에 내가 있는 거야. 네가 내 가슴에 요 가슴에 네가 없고 내가 있는 거야. 어떤 너를 생각하고 있는 나만. 즉 이 가슴에 봤더니 이게 내 가슴을 봤더니 너는 없어도 너를 생각하고 있는 나만 있으니 이거는 내 가슴에는 또 이렇게 네가 있으니까 이거는 사람이 이렇게 마음을 전했을 때 이 상대방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음속에도 나를 생각하는 내가 있다는데 2배 곱하기 3배의 그리움을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도 시를 항아리 가지고 쓸 수 있다. 이런 설명입니다. 요렇게, 그죠? 뭐, 커피와 호수 같은 요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항아리에다가 실을 써서 전시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단풍입니다. 제가, 지난 2021년도 가을에는 여러분들을 초대를 잘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랬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죠. 이게 코로나가 만약에 진정이 된다면 여기가 윤보영 시인의 집필실에 있는 이야기터 휴 뜰입니다. 뜰에 이렇게 단풍나무에서 단풍이 이 산책길인데 굉장히 예쁘게 들어요. 이 단풍 무엇일까요? 단풍이죠, 단풍. 산책로에 있는 단풍이에요. 이 단풍 가지고 시를 쓸 수 있어요. 이 단풍이 어때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쁘죠. 그죠? 예뻐요. 단풍이 들면 어때요? 이거 어때요? 예쁘죠. 단풍처럼 예쁨 좋은 사람은 뭐죠?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처럼과 처럼 가치에 대한 부분을 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장미처럼 예쁘다 보다는 장미 같다. 요게 더 예뻐요. 안 그러면 장미처럼 네가 예쁘다 보다 장미가 니처럼 예쁘다. 요를 쓸 때 네가 장미보다 더 예뻐요. 즉 여기 있는 단풍이 너처럼 예쁘다가 더 좋은 표현입니다. 당신이 단풍처럼 예쁘다 보다는 단풍이 당신처럼 예쁘다. 여기 더 좋아요. 이 예쁘다는 생각이 이 느낌이 어머 예쁘라 하는 이 감탄사가 나올 때는 그렇죠. 우리 그 김동진님 거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네가 단풍보다 더 예쁘다고 하면 누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네가 좋아하는 거죠. 너가 좋죠. 좋아하는데 왜 못 해주나요? 좀 우리 어머 단풍이 당신처럼 예뻐요 이런 말 좀 많이 좀 해주자는 거죠. 못 해주어도 용서가 되게 하려면 나보다 예쁜 사람, 멋진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 단풍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죠. 차마 단풍 가지고도 너의 예쁜 모습을 다 표현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가지고 단풍이 예쁘다 예쁘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썼던 시에서 쓰는 법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게 산책길입니다. 그죠? 여기 앞서에서 나와가지고 보면은 예쁜 단풍을 준비하는 단풍나무가 바짝 긴장을 하네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왜? 곱디고 온 내 안에 그대로 보고 혹시 진짜 오게 되면 기주고 어떻게 하냐면 지금 내가 윤보영 시인이 가가지고 단풍이 예쁘다 예쁘다 하는데 이 윤보영 시인의 가슴에 있는 이 예쁜 사람이 진짜 와가지고 둘이 이렇게 가면은 예쁜 날 예쁘다 소리도 안 해주고 자기들끼리 얘기만 해서 하고 갈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 단풍이 긴장했다 이런 시도 한번 써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공감을 해준다는 얘기죠. 자, 여기는 비에 대한 부분을 써볼게요. 제가 비에 대한 글도 참 많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내리면 일단은 서글퍼요. 불편해요. 물론 여기는 지금 맨발로도 걷기 하는데 여기가 어, 뭐 자꾸 이제 여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을 제 집필실에 있는 이야기터 휴에 여러분들을 한번 현장 수업으로 초대를 할 것입니다. 여기가 이제 구절초 밭이긴 합니다. 요 앞에 이제 그 집필실이 있고 이 뒤쪽으로 산책로로 오면은 여기가 축구장만 하게 다 이 구절초를 심어놨고 올 가을에 구절초 꽃이 피면 여러분들을 이 백만송이 구절초 핀 밭에서 한번 구절초 백일장 같은 것도 한번 하고 뭐 이렇게 한번 할 그런 생각입니다. 예, 초대를 할 겁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비가 내리면은 하루 종일 불편해요. 그런데 이게 하루 종일 불편한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비가 내려도 하루 종일 즐겁다로 글을 만들어야지 비를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려도 좋아할 경우 없을까? 있습니다. 있어요. 어떻게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가을비 가슴속으로 가을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물론 뭐 지금 보면은 지금 바짝 가물어도 비가 안 오지만 가을에 비가 내렸죠. 그래도 다행입니다. 지금 비가 내리면 어떻게 했죠? 불편하고 이렇게 그죠?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불편하고 서글프다 했는데 여기 하루 종일 내렸으니까 불편하고 서글픈데 그게 아니라 다행이라고 했어요. 왜 다행일까? 그대가 하루 종일 보고 싶으니까. 요런 식으로 하나를 붙이면은 비도 서글픈 비도 어머 좋아라 하는 감동의 비가 된다는 얘기죠.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다행이란 말을 하나 쓰고 왜 다행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적어준 거죠. 가을비가 하루 종일 내렸습니다. 이렇게 사실대로 적는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비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움이 쏟아졌다. 처음부터 막 이렇게 막 꾸며서 적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아니라 그냥 비가 내렸다. 네 생각이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가야 되는데 서론부터 바로 이렇게 꾸며서 적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시는요, 이 세 가지 고정관념이 있어요. 시인만 쓴다, 시는. 시는 길어야 한다. 시는 어려워야 한다. 시는 시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요즘 국민시인 시대가 됐어요. 워낙 SNS로 시를 주고받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걸, 시, 이런 걸 많이 읽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수준이 높아졌어요. 오동나무 떨어지는 백열전등 켜놓고 오동나무 그늘 아래서 이 잎을 보면서 시집을 읽고 시집 속에 줄 그으면서 이게 무엇을 뜻할까 이런 수업을 할 때는 옛날이고 지금은요 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하철 타고 가면서도 다 위로 천정으로 손 내놓고 뉴스 듣고 글 읽고 이런 시대에는 시인만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국민들이 다 시인 시대입니다. 시는 길어야 한다? 아닙니다. 길어도 좋은 목적시나 길어도 좋은 시가 있는 반면에 감성시는 짧아도 감동만 주면은 시가 됩니다. 한 줄 시도 좋고 벽화에 적으면 좋은 걸 이런 것들도 요즘 시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좋은 시가 됩니다. 시는 어려워야 된다. 어려우면 사람들이 안 읽어줍니다. 굉장히 바쁜 시대를 살아갑니다. 예. 이런 시대에 정말 이 지하철에서 나온 여기에 보는 잠깐, 요 시간에 그 시를 읽어야 되는데, 답답하게 어떻게 줄거가면서 이 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렇게 줄거가면서 읽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한 20년 전에 처음 제가 짧은 감성시를 적을 때는, 윤보임 씨는 말장난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제가 매도도 당했지만, 지금은요, 제가 짧은 그 감성시 쉽게 쓰는 법 하면서 그렇게 저를 그렇게 얘기했던 그 모임 같은 데 가서 특강도 하고 이런 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고정관념을 버리면 되죠. 이 고정관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가 있어요. 여기도 한 마리 있나요? 청개구리입니다. 청개구리. 청개구리 아시죠? 청개구리. 그러면은 이 부모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뭐죠? 그 우물 내과 옆에다가 엄마 묘를 쓰고 비 오면 떠내려갈까봐 이렇게 막 매일 우는 이 청개구리. 어떻게 울까요? 개굴개굴 운다. 개굴개굴 운다. 어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강의를 할 때, 이 청개구리, 청개구리가 어떻게 울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이 손을 번쩍 들면서 개굴개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맞다고 하면은 박수 쳐주세요. 그러면 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청개구리는 어떻게 우나 하면은 개굴개굴 웁니다. 개굴개굴. 그래서 실제적으로 청개구리 우는 곁에 가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어떻게 우나 들어봤더니 청개구리는요 개굴개굴 우는 것이 아니라 꼬르륵 꼬르륵 울어요. 실제적으로 들어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시를 쓸 때 청개구리가 개구리가 개굴개굴 웁니다. 개굴개굴 개굴개굴 이렇게라고 쓰면은 청개구리 실제 소리를 들어본 윤보인 시인이 이 소리가 맞다고 할까요? 잘 못 적었다고 해도 공감을 안 해주는 거죠. 동의를 안 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청개구리는 울 때 개굴개굴 울던 꼬르꼬르 울던 누구하고 울까요? 아들, 손자, 며느리하고 우는 거예요. 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개굴개굴 개굴이 노래를 한다.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밤새도록 하여도 듣는 이 없네. 개굴개굴 개굴이 목청도 좋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때문에 사람들은 다 청개구리는
이 아들, 손자, 며느리가 모여서 개굴개굴 운다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야기에 나오기 때문에, 노래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개구리에게, 우는 개구리에게 물어봤어요. 벽에 붙어도 우는 개구리한테 왜 넌 너 혼자냐? 왜 이렇게 어디 가족들은 어디 갔냐고 그랬더니 나는 가족이 없다. 그럼 할아버지 할머니 뭐냐? 물었더니 나는 아래서 태어나자마자 올챙이가 될 때 하늘밖에 못 봤다. 내 엄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사람들이 시를 적을 때는 뭐 아들, 손자, 며느리가 모여서 다 개구리가 개굴개굴 운다. 이렇게 시를 이렇게 적는다는 얘기죠. 이게 봐도 바로 우리가 이 경계해야 되는 뭐죠? 꾸미는 거예요. 고정관념 가지고. 이런 것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달을 한번 볼게요. 달 종류를 보면은요, 보름달, 초성달, 상현달, 하열달, 하현달, 금음달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름달이에요. 제가 찍긴 했는데 뭐 카메라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요렇게 반달이 있어요. 아마 상현달 요쪽에 없으면은 뭐 상현달, 예를 들어 요쪽에 없으면 하현달, 하여튼 뭐 이게 요렇게 되나요? 요게 표현에 따라 가지고 상현달, 하현달이 반달이라고 하는데요. 반달. 그 반달을 가지고 시를 쓰면은요. 반달은 어떻게 볼까요? 이게 반달이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 부분은 안 보이고 요 부분만 보여요. 반만 보여요. 나머지 반은 어떻게 됩니까? 가려서 안 보여요. 그런데 요 반을 요거는 내가 지금 보이는 부분은 내가 보고 있고 안 보이는 부분을 네가 본다. 당신이 본다. 이 그러면 당신이 보는 것과 내 부분을 합치면은 온전한 보름달이 되는 거예요. 요런 걸 가지고 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요런 걸 가지고. 그 반이 그대라면 어떻게? 온전한 달이 반쪽만 보이는 것은 나머지 반쪽을 그대가 보고 있기 때문이야. 일 거야. 요런 반대로 썼더니 이와 같이 예쁜 시야를 만들어서 가게에다가 걸어 두시더라고요. 우리가 시는요 간단합니다. 이 달 가지고 이 반달 가지고도 썼잖아요. 지금 반달이 어디 있습니까? 가게 벽에 이렇게 떠 있어요. 요 반달은 내가 지금 보는 거 있고 반달은 네가 어디선가 보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내가 만나면 환하게 웃는 얼굴이 될 거야. 이렇게 보름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아, 요즘 뭐 부동산이 막 인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에 대한 시를 한편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여기가 한강변에 있는 굉장히 낡은 아파트예요. 여기가 한강변에 있다 보니까 아마 곧 재개발하거나 재건축을 하겠죠, 여기. 그런 부분에 이, 이 앞을 지나가면서 이걸 가지고 시를 한번 써봤어요. 재개발. 보세요. 이, 이 아파트는 오래된 아파트예요. 근데 왜 여기 있나고 했더니 이것은 재건축을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새로 집을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는 새로 지어야지 뭐 30층짜리 50층짜리 아파트 지어야지 되지만 이렇게 재개발할 필요가 없는 곳이 있어요. 없는 것이 있어요. 뭘까요? 궁궐 같은 거, 그림, 작품, 친구도 새로울 필요 없이 오래된 친구가 좋죠. 고향도 오래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래되어도 늘 새로운 것은 없을까? 해서 이 집과 비교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비교했냐면은 이렇게 사람과 달리 오래된 건물은 수리를 하거나 뭐 리모델링이라고 그러죠. 다시 지어야 한다. 보아도 보고 싶고 볼 때마다 새로운 그대 사랑과 달리 내 사랑은 리모델링도 필요 없고 수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평생을 담고 간 사람이니까. 이렇게 해서 이 재건축해야 되는 이 오래된 건물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지어본 거예요.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이렇게. 그럼 맞아요 하죠. 그죠? 물론 이 시를 부동산 가게에다가 쓸 수는 없겠죠. 왜? 부동산 가게는 수리하고 리모델링하고 막 이사가고 막 이사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그대로 평생을 가는 이런 갖고 있다면 안 되니까 거기는 아니지만
그림에 대한 걸로는 좋죠. 사람과 달리. 요게 살리는 거예요. 사람과 달리. 자, 제가 성수동 쪽에서 여의도 쪽으로 아침에 이렇게 가끔 차를 가지고도 가고 하는데 차가 많이 막혀요. 이럴 때는 그럼 시를 쓸 수 있느냐? 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여기 보면은 나는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뭐가 오냐면 기차가 오고 있잖아요. 그죠? 나는 가는데 오는 기차. 요 기차 가지고 시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나는 가고 기차는 오고. 이걸 어떻게 쓸까요? 오는데 이게 만약에 나는 가고 있지만 당신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 가고 있는데 당신이 오고 있어. 그럼 어떻겠죠? 내가 여기다 가서 얼른 이렇게 마음을 열고 내 가슴으로 들어오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우연히 뭐 그냥 이런 걸 보고 그렇게 해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일상에서. 어? 기차가 오네요. 기차가 오죠. 우리 차는 막히는데 그죠? 부럽죠. 근데 아니야. 이게 이렇게 되면 이건 일상이에요. 그냥. 시가 되기 위해서는 나는 가는데 기차가 오잖아요. 기차가 그대라면 가슴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안다는데 기차가 뭐 찡긋 지나간다는 식으로 이렇게 시를 쓰면 되는 거죠. 그죠? 볼까요, 한번? 자, 기차. 나를 태운 차는 앞으로 달려가는데 건너편 기차는 나를 향해 달려온다. 그죠? 저 기차가 그대라면 지나치지 않도록 가슴을 열어야겠지. 앞에 이렇게 해야 되겠지. 내 안으로 그림을 연결하면 내 안으로 들어오겠지. 그죠? 그 마음 안다면 기차가 찡긋 웃음이 지나간다 해가지고 너무 경직된 걸 풀어주는 정도로 이렇게 쳐주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우리가 건강검진 가지고도 시를 쓸 수 있어요. 건강검진을 이 건강검진 제가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건강검진 목적이 뭘까요? 건강유지예요. 2년에 한 번씩 다 신체 검사를 받아요. 그죠? 그러나 때에 따라서는 몸이 안 좋은 분은 1년에 한 번을 받거나 6개월에 한 번씩 받는 분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데 결과가 걱정이 될 수 있어요. 정도를 변화 부분 이런 부분 확인도 하잖아요. 그런데 걱정이 없으려면 안에 뭐가 이렇게 이제 그 엑스선 촬영을 하거나 이렇게 검진을 했을 때 이상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걱정이 없다면.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시를 쓸 수 있어요. 해상이 시가 안 되는 것이 없다는 부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보세요. 건강유지를 위해 건강검진,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하지만 검진을 받기 전에 결과를 걱정하게 됩니다. 맞잖아요. 있는 그대로 써준 거예요. 사실대로. 그런데 사랑도 검진이 있다면 그대 생각이 가슴에 꽃으로 피었으니 받아보나 마나 건강일 텐데. 또 저는요. 그 건강검진 받을 때 X선 촬영할 때 있잖아요. 가슴에 이렇게 됐을 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촬영에 가서 판독을 갔을 때 가슴이 갑자기 좋아하는 사람 얼굴이만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이 얼굴이 여기 이게 나오면 어떨까?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도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지난번에도 까치집을 가지고 시를 우리 쓴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제 소개해 줬죠. 이 까치집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까치집이 한 두 채가, 세 채가 있는데, 이거 마을 같아요. 근데 이 마을에는 우리가 지나가면서 보니까 잎이 이렇게 다 떨어져 가지고 까치 드러났어요. 근데 까치집은 얼기설기 져요. 나무 가지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겨울이 되니까 까치가 춥다는 생각을 했는데, 들잖아요. 그죠? 그런데 까치는 다행히 털이 있어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뭇가지에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까치는 가족들이 함께 이렇게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까치가 추울까요? 오히려 까치보다 추운 것은 없을까요? 이런 풍자시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까치, 잎 다 떨어진 겨울나무, 아카시아 나뭇가지에 까치집이 있다. 그 앞을 지나는 사람들, 해찬 바람에 까치들 몸이 춥겠다. 이렇게, 그죠? 그러려니 받아들이며 추운 줄도 모르던 까치가 지친 모습을 보니 사람들 마음도 춥겠다. 당신 마음도 춥겠다. 이렇게 오히려
충고하는 풍자에 대한 글, 이런 것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오늘 10가지 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제시하면서 시를 우리가 쓰는 이 법을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이런, 물론 비록 사진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을 우리가 수업을 오늘 진행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5개를 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줄여서 하려고 합니다. 시는요, 요술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주머니에 뭐죠? 콧난로가 들었으면 콧난로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코끼리나 호랑이라고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눈속임도 아닙니다. 독자들 수준이 높습니다. 코끼리나 호랑이라고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시는 그냥 감동을 주면 됩니다. 순간 내가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시인은 아름다운 말로 이것을 이렇게 예쁘게 써서 전해주는 그런 전달자 역할을 하는 거죠. 시는 공감이 있어야 되는데 공감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공감이 있어야 독자가 있고요. 독자가 있어야 시의 생명력이 붙어서 삽니다. 독자들이 읽어주는 살아있는 시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오늘은 10가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에 한 2번 정도를 다시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사물을 보면서 시 쓰는 부분을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질문이나 그리고 이제 질문은 다시 제가 나가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질문을 받아서 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